모양을 보니까 우선 코사인 x와 사인 y가 이 모양이 중요할지, 여기 지금 보면 x, y가 바뀌어 있죠. 왼쪽 모양이 중요할지 오른쪽 모양이 중요할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 위주로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물어보는 게 코사인 x, 사인 y 물어봤으니까 이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양이 중요하다는 건 이 왼쪽에 있는 이것은 어떻게든 간에 코사인 x와 사인 y가 발견이 되도록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인 x를 코사인 x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거 이거를 제곱을 해서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제곱을 하면, 자, 이거 제곱하면은 8분의 1이죠. 제곱을 하면요, 이게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 코사인 x, 코사인에 x 들어있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고요. 1 마이너스 여기는 사인 y, 사인에 y가 들어있는 모양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 통일을 좀 했고요. 자, 그 다음 요거를 x라고 하고 요걸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가 4분의 루트 2가 되겠고, 요걸 x라고 하고 요걸 y라고 할게요. 자, 그럼 물어보고자 하는 게 x 마이너스 y의 제곱을 물어보는 건데, 이 정도가 이제 재료 준비가 손질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때요? x 더하기 y를 알고 x 마이너스 y의 제곱을 물어보니까 뭘 구해야 되는지 목표 설정이 될 거예요.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y니까 목표는 뭡니까? 요 xy를 찾는 게 목표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준비된 식이 하나 더 있거든요. 요거 정리를 좀 해보시면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1 마이너스 y의 제곱이고, 요게 이제 8분의 1이고, 전개를 좀 해보시면요, 1 마이너스를 웃기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xy의 전체 제곱이 되죠. 8분의 1. 자, 계속 목표를 잊지 마셔야 되는 게 xy를 찾는 게 목표예요 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면 xy만 남기도록 또 우리가 문제를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2xy를 빼는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자, xy의 제곱은 8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4분의 루트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8분의 1이니까 여기 넘어가면은 8분의 7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요. 2xy 플러스, 자, xy의 제곱 이퀄 8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자, xy의 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이게 넘어가면은 8분의 6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이게 2분의 1하고 2분의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두 개 곱하면 4분의 3이고 더하면은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xy로 가능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xy로 가능한 게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이런 게 안 된다는 것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x와 y 역시 사인하고 코사인 값들이지 않겠습니까? 사인하고 코사인 값들은 최소가 마이너스 1이고 가장 커야 1이에요. y도 역시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얘랑 곱하면 제일 작아봤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xy 곱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절대 없어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곱하는 거니까 이건 안 되겠고, xy로 가능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우선 정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입 부분부터 생각하고 딱 진행을 해야 돼요. 뭘 구해야 될지. 학교에서 엄청 많이 내는 유형이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xy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곱하면 8분의 1이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2가 되면서 8분의 17 이렇게. 근데 자, 우선 요 부분 세팅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코사인 t 위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과 마찬가지로 얘를 코사인 위주로 바꾸려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FT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x 코사인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이때 코사인 t를 a라고 치환을 합시다. 이렇게 a라고 치환하자고요. 그럼 이제 y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xa 플러스 5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치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위입니다. 범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입니다. 이런 범위 써주시면 되겠고. 요거 그러니까 a에 대한 2차 함수이고요. 위로 볼록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a에 대한 2차 함수고 위로 볼록의 모양을 띠고 있다. 그럼 위로 볼록의 모양을 띠고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 모양 그려주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칭축이 되겠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대칭축이 4분의 x가 됩니다. 대칭축이 4분의 x가 대칭축. 이렇게 세팅 하나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예요? 마이너스 1과 1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눠질 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을 때입니다.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1과 1이 이 범위에 있다는 건 4분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겠고, 4분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런 범위 안에서는 최대값 gx,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입니다. 이건 a 값들이에요, 현재. 네, 이런 그림 안에서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대값입니다.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자, 그래서 이제 함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요게 사실은 요거를 좀 써주시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gx 그래프는 요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함수 만들기가 아마 학교에서 변별 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계속 매해 냅니다. 이렇게 새로운 함수 만들기. 요거 잘 준비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요 범위 안에서 gx는 이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만 있느냐? 이거 아니죠. 어떤 상황도 있겠냐? 마이너스 1하고 1이 이렇게 4분의 x를 품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품고 있으려면 x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x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4인데 등호는 한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한쪽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요때는 최대값을 gx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4분의 x를 넣었을 때가 현재 최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4분의 x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4분의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분의 x제곱이 되겠고 4분의 x제곱 a 자리에 넣는 거예요. 4분의 x를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8분의 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죠.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더 있죠? 1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말은 뭐죠? 4분의 x가 1보다 큰 범위니까 x가 4보다 큰 범위가 되겠고 등호 한쪽에 넣어주세요. 자, gx. 이때는 이 범위 안에서
요 범위 안에서는 1을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여기 a 자리에 1을 넣어주시면 돼요. a 자리에 1을 넣으면 자 x 플러스 3 요런 모양이 지금 되는데 자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 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3 그래프 자체는 y축 대칭 그래프예요. 살짝만 생각해 보시면 x 플러스 3 이렇게 올라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내려오면 요 자체가 y축 대칭이고 얘도 y축 대칭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이 그래프의 모양은 y축 대칭의 모양을 띠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gx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데 이게 y축 대칭임을 인지를 했다면 y축 대칭을 인지를 했다면 y축 오른쪽만 그려서 뭔가 뒤집어 엎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겠죠. 자 y축 오른쪽만 좀 그려볼 텐데요. 자 여기 4가 있습니다. 4가 있겠고 자 0부터 4 사이에서는 이런 2차 함수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여기에다 4를 넣으면요 4, 4, 16이니까 4,7을 통과해요. 4,7을 통과하면서 이런 2차 함수의 모양을 띠고 있겠죠. 여기가 5가 되겠고 요 포인트가 7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 4보다 클 때 여기다 4 넣으면 7이니까 연속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쭉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8, 9, 10이 되겠고 요 포인트가 7이 됩니다. 7 넣었을 때 10 나오고 왜 10을 기준으로 만들었을까요? 라고 했더니 y는 10과 둘러싸인 내부만 얘기했다는 건 경계선 제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영역이냐면 요 영역에 x좌표, y좌표 모두 정수인 점을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한번 세하려 보겠습니다. 세로 볼 텐데 정수점 세는 건 세로 방향으로 셀 거예요. 세로 방향으로 셀 건데 자 우선 여기는 없고 이 부분에 정수점이 있는지 좀 살펴볼 건데 이 포인트가 10이죠. 이 포인트 9입니다. 9와 10 사이에는 정수 없습니다. 경계선 제외예요. 자, 이 포인트 8입니다. 10이에요. 8과 10 사이에선 정수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요. 하나. 자, 이거 어떻게 세죠? 8에서 10을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야 그 사이에 있는 정수점을 만들어낼 수 있죠. 8에서 10에서 8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한 개 있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8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x값 찾으세요. 이런 거니까.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주셔야겠죠. 9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여긴 7이고 여긴 10이니까 하나, 둘.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지에 무는 종이가 없기 때문에 저처럼 못 풉니다. 저처럼 눈으로 딱 두 개다. 이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에서 7을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줘야 되겠죠. 되셨죠? 자, 이 부분 몇 개 있는지 세로로 세하려 볼 텐데 여기가 지금 3이에요. 3. 그러면 여기다 3을 넣어보면 8분의 9지 않겠습니까? 8분의 9니까 이게 6.xx예요. 6.xx. 6.xx니까 6은 포함 안 되겠죠. 7, 8, 9 세 개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x표로 쳐놓으면 좋겠고 세 개가 있군. 이렇게 나중에 x만 세면 되잖아요. 자, 2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2를 넣어봤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2를 넣으면 5.xx죠. 요 지점이 5.xx예요. 5.xx니까 누구부터 들어가요? 6, 7, 8, 9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6, 7, 8, 9 이렇게 들어가요. 자,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예요. 반대편 뒤집어 엎으면 28개예요.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냐면 Y축에 있는 거 안 셌어요. 여기에 있는 거 세주셔야겠죠. 여긴 경계선 아닙니다. 반대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도 내부예요. 그래서 여긴 세주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 둘, 셋, 4개를 세주셔서 4개 더하면 32개예요. 자, 우선 시작부터 손질이 시작돼야 돼요. 요거 각변환 해줘야 되고 요것도 각변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준비해 볼게요. 4사인 제곱이 있고 그 다음 사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제곱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코사인으로 바꿔주세요. 어차피 제곱하면 부호 상관없잖아요. 모양만 바꾼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제곱이 있으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냥 모양만 바꿔주시고 파이, 2파이는 모양 안 바꾸고 제곱이니까 부호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부호 신경 써주셔야겠죠. 파이 플러스 x를 3, 4분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인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되겠고 여기 3 사인 x 써주시고 k 넘길게요. 코사인 제곱은 요 1차항의 모양 맞춰갖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시고요. 정리하면 3 사인 제곱 자 마이너스 3 사인 x 그리고 플러스 1 이퀄 k 이제 이 다음 할 일은 사인을 t로 치환하는 모습이죠. 네, 사인을 t로 치환해 볼게요. 사인 x를 t로 치환해서 요 식을 만족하는 우리가 t값을 좀 찾을 건데 여전히 중요한 건 t범위 중요합니다. t범위 중요한데 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기본 범위이나 여기 지금 x의 범위가 특정하게 주어져 있죠. 자 x의 범위 좀 살펴보는데 사인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등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빵꾸를 하나 뚫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등호 빼주셔야겠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범위 설정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네요. 3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k 값에 따라서 t 값이 달라집니다. k 값에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t 값이 달라져요. t 값이 달라지면 x 값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k가 t를 결정하고 t가 나오면 x가 결정하니까 결국 가장 문제하는 얘지 않겠습니까? k가 결정되면 t가 나오고 t가 나오면 x가 나와요. 그 말은 k가 결정되면 x가 나와요. k가 결정되면 x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요. k 값에 따라서 x의 개수를 세알일 수 있죠. k 값에 따라서 x의 개수를 세알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fk란 함수는 k에 따라서 달라지는 함수 값을 갖고 있어요. k가 결정되면 fk 값이 결정됩니다. 이 fk는 x의 개수예요. 자 그러면 이 k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살펴볼 건데 이 좌변에 있는 함수를 좀 그려볼게요. y는 3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그래프인데요. 아래로 볼록이죠. 자 아래로 볼록 대칭축 잡아주세요. 대칭축 2분의 1입니다. 대칭축 2분의 1이 되겠고 자 이렇게 범위 잡을게요. 자 범위 잡을 건데 여기가 이제 1이에요. 1이 되겠고 마이너스 1 더 멀겠죠. 마이너스 1 더 먼데 여기 빵꾸 뻥 뚫어 주셔야 되겠고 요 포인트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7입니다. 7 여기 보시니까 2분의 1을 갖다가 대입하면 되거든요.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에요. 요 포인트 4분의 1이고 여기 값도 찾아야 되겠네요. 자, 1 넣으면 1이 됩니다. 요렇게
자, 여기에 y는 k라는 선을 그을 건데요. y는 k라는 선을 이렇게 그어갖고 y는 k라는 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알파 하나만 생기겠죠? 근데 k 값이 내려오면 교점 2개 생기고 교점 2개 생기고 교점 하나 생기고 없습니다. 그럼 k 값의 케이스 분류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7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땐 교점이 하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교점이 2개, 교점 하나 없고 이런 케이스를 좀 나눠 볼게요. 그래서 케이스 1. 자, K가 7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7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교점 아예 없지 않겠습니까? 교점 아예 없어요. 교점 없으니까 해도 없는 거지 않아요. t값이 존재 안 하니까 x값도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fk라는 함수는 0이 되겠죠. 어때요? 2번하고 느낌 비슷하죠? 새로운 함수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자, k범위가 1보다 크고 7보다 작을 때 이런 상태는 여기 교점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sin x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제가 표현한 알파는 t값입니다. 그래서 sin x가 알파가 되는 거 한번 구해볼게요. 교점 몇 개인지. 자,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알파가 어떤 값이에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요 알파는 우선 음수 쪽에 붙어 있으니까 음수인 것 같죠? 근데 음수인지 양수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갖고 이렇게 오면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이 2분의 1이죠.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도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가 0이기 때문에 알파는 0부터 마이너스 1 요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0부터 마이너스 1 요 사이에 있는 거고 교점 몇 개죠? 딱 하나만 생겨요. 이때 fk는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자, 세 번째 진행해 볼게요. 자, k가 몇이 되는 순간 보시는 게 특이할까요? k가 1이 되는 순간이죠. 자, k가 1이 되는 순간이니까 얘를 좀 더 내려와서 여기에 찰칵 붙는 요 순간입니다. 요 순간에 보면 알파 값이 뭐랑 뭐가 나와요? 알파는 0, 알파는 1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0하고 1이 y는 ky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요 알파가 0일 때, 요 알파가 1일 때 근의 개수를 찾을 건데, 자, 알파가 0일 때는 교점이 하나, 두 개. 알파가 1일 때는 하나. 그래서 총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fk는 3개. 더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k가 1보다 작고 4분의 1보다 클 때 여기도 등호 뺄게요. 자, 더 내려와 보겠습니다. 더 내려왔어요. 더 내려오면 교점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요것들이 알파 값들이죠. 알파 값들이 0부터 1 사이의 값들이에요. 알파가 두 개가 생깁니다. 알파 1, 알파 2 이런 식의 두 개가 생기게 되겠고 0부터 1 사이에 알파 1, 알파 2를 이렇게 긋게 되겠죠. 즉 sin x가 알파 1 되는 거, sin x가 알파 2 되는 걸 찾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여기가 알파 1, 알파 2 찾아라. 교점이 4개가 생깁니다. 4개. 자, 마지막 k가 4분의 1일 경우 k가 4분의 1일 경우 더 내려보겠습니다. 더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4분의 1이 탁 달라붙으면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알파는 2분의 1. 즉, 요 뒤에 있는 꽁무니가 2분의 1이 되는 상황이 되겠고 여기 그냥 2분의 1 하나만 긋는 거죠. 이렇게. 교점이 2개입니다. 얘는 2개. 다 세팅 끝났고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fk니까 k축이 되겠죠. k축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자,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1, 2, 3, 4, 5, 6, 7. 7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계속 0이에요. 계속 0이니까 그래프가 7보다 이렇게 0입니다. 점박이도 여기 찍어 주셔야겠죠. 이렇게. 자, 1부터 7 사이에는 계속 1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1부터 7 사이 계속 1이에요. 요런 그래프 1입니다. (1일) 땐 갑자기 3이 됩니다. 1일 땐 3이 됩니다. 1일 땐 3이 됩니다. 4분의 1부터 1 사이에선 4가 됩니다. 그러니까 4를 유지하면서 4분의 1까지 가야 되겠죠. 요 포인트가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4분의 1일 때는 잠깐 2가 됩니다. 4분의 1일 땐 잠깐 2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또 계속 땅이에요. 이렇게 쭉 올 수 있겠죠. 그래프 완성했고 여기 제가 만든 그래프랑 요거와의 교점을 얘기하는데 요거 교점이 y는 a로 묶으면 x-1에 플러스 4니까 1,4를 통과하는 직선이에요. 1,4를 통과하는 직선이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직선인데 교점이 두 개가 발생을 하도록 가장 크게 교점 한 개죠. 파란색과의 교점을 보세요. 한 개 하다가 갑자기 찰칵 두 개가 생깁니다. 이게 최대값이죠. 자, 음수 쪽 살펴보겠습니다. 교점 없다가 자, 두 개가 되다가 여기까지 딱 왔을 때가 두 개의 마지노선이죠. 여기 지날 때랑 여기 지날 때 A는 기울기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파악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이 포인트가 4분의 1,2가 되겠고요. 4분의 1,2 지날 때랑 1,4 지날 때 기울기 x 증가량이 몇이에요? 4분의 3 증가할 때 이니까 3분의 8이 되겠고 이게 이제 최대값이에요. 최소값은 여기 지날 때입니다. 여기 7,0 지날 때 7,0 하고 1,4 지날 때고 자 x 6 증가할 때 y 4 감소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더하면 3분의 6이니까 이렇게 2가 되겠죠. 0부터 파이 사이에 sin EX 그래프를 제시를 해줬어요. sin EX 그래프. sin EX 그래프가 주기가 파이죠. 파이. 예, 주기가 파이. 파이 안에 한 패턴을 그려주시면 돼요. 파이 안에 한 패턴. 여기까지가 파이. 근데 Y축 대칭의 모양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뒤집어 엎어 주셔야겠죠.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완성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정확하게 2파인데 2파이마다 똑같은 패턴을 그리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긴 이 패턴을 여기 한 번 더 그려 주셔야겠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볼록볼록 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 이런 패턴이 되면서 3파이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사이 요 간격이 2파인데 요 패턴을 한 번 더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3분의 2를 갖다가 그을 거예요. 3분의 2 그을 건데 여기 의미 없죠. 여기 보면 0부터 3파이만 얘기하니까 3분의 2 쫙 갖다 그을 건데 3분의 2 갖다 그을 건데 여기가 2파이가 되겠고 보시면 알겠지만 얘랑 대칭입니다. 얘랑 대칭. 얘랑 2파이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고 요거랑 요것도 2파이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알파1, 여기를 알파2라고 한다면 알파1과 알파2의 합은
2로 나눴을 때 2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1, 알파2의 합은 4파이가 되는데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 보시면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의 합도 중점이 얘니까 합도 4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쳐서 4파이, 요거 두 개 합쳐서 4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8파이가 되겠고요. 플러스 마지막 요건데 요거랑 요거 합친 거 요거를 T1, T2라고 할까요? T1, T2라고 하면은 요거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여기 포인트가 몇이죠? 요 포인트가 2분의 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요거랑 합하고 요 x좌표 요 x좌표 합하고 똑같습니다. 0하고 2분의 파이 합이나 t1과 t2의 합이나 똑같아요. 어차피 대칭축 4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t1, t2는 0하고 2분의 파이 합한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마지막 2분의 파이 합해 주시면 되겠고요. 2분의 17파이가 되면서 19가 되겠습니다.